정수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정수입니다. 자, 웹 콘텐츠 인기가 대단하다면서요? 예. 어느 정도예요? 뭐 사실은 웹 콘텐츠 전체를 다 아울러서 얘기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소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일단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YG앱이라고 하는 곳에서 올 1월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에 대해서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3,600여 명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791만 명이 웹툰과 웹소설 앱을 이용하고 있더라.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상 네이버 웹소설을 방문한 독자가 네. 500만 명을 돌파했는데 네. 이게 출시 첫 해에 비해 가지고는 뭐 무려 53%나 증가를 했었다. 네. 그리고 웹소설 같은 경우 예. 그 2015년 한 해에 그 정식 연재된 작품의 누적 조회수가 지금 18억 건을 기록을 했더라. 그러니까 뭐 웹소설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그 누적을 보여주고 있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웹 컨텐츠라고 하면 어떤 그냥 게 있습니까? 웹소설 지금 웹소설도 있고 웹툰도 있고 웹툰. 예, 그리고 웹 드라마도 있고 요즘에는 웹드라마도 예, 있어요? 웹 드라마도 있습니다. 뭐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웹에 접속을 할 때 요즘에 모바일도 접속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PC로도 접속할 네. 수가 있고 또 뭐 태블릿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 매체로 접속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걸로 접속을 하든 웹 안에서 그 동영상이든 뭐 텍스트든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통칭하는데 근데 이 컨텐츠들이 보통 뭐 스마트 컨텐츠라고 부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나게 그 확장이 가능하고요. 네. 예를 들어 웹툰 같은 경우도 웹툰이지만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동영상에 쓱 들어가기도 하고 또 동영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웹툰적인 그런 재미가 들어가기도 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장르나 어떤 특정한 기술에 국한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출발하고 있는 것들은 또 각자의 자기 영역이 있어요. 웹소설은 웹소설, 웹툰은 웹툰, 웹드라마는 웹드라마.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종합적인 그런 컨텐츠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컨텐츠다라고 볼 수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가장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웹툰이고요. 현재는 가장 성장세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웹소설이고요. 웹소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이제 뚜렷한 자기 모멘텀을 잡고 있지 못하지만 웹드라마, 웹드라마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최고다 웹드라마 볼 수 얘기 좀 있습니다. 해주세요. 웹드라마는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럼 웹드라마 별도로 제작 회사에서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웹 드라마는 보통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내외로 드라마를 갖다 만드는데 그 지금 웹툰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주로 이렇게 대중들에게 많이 그렇죠. 만나게 예, 이렇게 예. 됐는데 그 주로 포탈들의 서비스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많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확실한 이제 수익원들이 없었잖아요. 그냥 광고 붙이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유료화가 되면서 2015년서부터 빠르게 유료화되면서 수익이 다각화되고 엄청난 시장으로 커지고 있는데 네. 근데 웹드라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 됐어요. 이제 지금 나왔다는 그렇죠. 거죠. 웹드라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로 그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자기네들을 소속하고 있는 그런 그 연기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그 PPL 업체들과 붙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형태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웹 드라마 자체로 엄청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중국 시장 같은 데서는 상당히 한국의 웹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그래요? 한국에 뭐 아이돌 스타들이 나오니까요. 그러면서 이들을 소비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창구로 보고 있는데 웹 드라마의 성장 가능성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론가님 이렇게 그 웹소설이라든가 웹드라마 또 뭐 이런 웹 콘텐츠의 인기 비결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단 우리가 웹소설 하나만 놓고 보자면요. 네. 웹소설은 보통 인기 있는 작품은 뭐 인기 작가라고 해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전에 뭐 그 대박을 쳤던 그런 작품의 후속편이라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원칙들이 좀 있는 걸 보면 한 편을 딱 봤을 때 뭔가 재미있고 촉이 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작품이 그냥 막 뜨고요. 그리고 정말 웹에 맞춰서 10분이면 10분, 뭐, 그 길게 또 호흡 자체도, 문장의 호흡 자체도 굉장히 짤막짤막해요. 그래서 어디 뭐 지하철을 타면서 쑥쑥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인기 비결이
웹에 최적화돼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아주 감수성을 잘 건드려주고 그리고 자극적이고 네. 그러면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만의 재미가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그런 형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기존의 소설이라든가 기존의 드라마들이 못하는 것들을 많이 도전을 합니다. 어떤 거요? 웹소설 같은 경우는 장르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존 그 소설들에는 뭐 판타지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성공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판타지로 굉장히 새로운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 준다거나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캐릭터와 또 그 이야기들을 갖다 펼쳐내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순문학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개성적인 재미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웹소설, 웹툰, 웹드라마를 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네. 측면에서 이 웹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장르의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새롭고 네.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의 입맞춤이 딱 되어 있는 그런 맞춤형 컨텐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웹 콘텐츠의 주요 소비자층은 뭐 10대, 20대, 30대? 30대까지도 가나요? 요즘에는 이제 그 폭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웹 컨텐츠들은 최근 들어서 모바일로 자꾸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모바일을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층들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웹 컨텐츠에 접속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웹 컨텐츠를 즐기고 있는 연령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웹 컨텐츠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자꾸 나이를 들어가면서 더더욱 많은 그 웹 컨텐츠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웹툰이 처음에 이제 소개된 게 1990년대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2003년도부터는 본격화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10대, 20대였던 사람들 지금 30대 이상이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차 연령대는 넓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하나를 더 주목해야 될 게 네. 웹 컨텐츠들은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는 그런 원칙, 대중문화 상품의 원칙에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웹 소설로 시작을 했지만 웹툰으로 발전하고 웹드라마로 발전하고 또 드라마가 되기도 하고 영화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양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 인기 드라마는 다 그 웹소설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요즘에 웹툰에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뭐. 특히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예. 구름이 그린 글쎄 달빛이라고 말이에요. 하는 작품 이게 웹소설로 시작을 했는데 인기를 끌다 보니까 드라마가 됐죠. 그리고 또 드라마가 되면서 그 아예 출판물로 따로 소설로 같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문학 시장 쪽으로까지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그 이 유료보기 매출 VOD 서비스로 해가지고 굉장히 또 다양한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웹소설 하나로 시작했지만 출판도 되고 드라마도 되고 VOD 서비스도 되고 이러니까 엄청난 매출들을 갖다 그래서 한꺼번에 올리고 그거를 있고 원소스 멀티유저라고 예, 그렇습니다. 소스는 하나인데 그렇죠. 다양한 그리고 매체로 가는 거군요. 이 원소스 멀티유즈는 다양한 연령대층과 만나기에도 용이하죠. 사실은 TV에서 지상파 드라마로 나오니까 네.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작품이 잘만 가다듬어진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소비층을 만나고 또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창작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우리 시장에서 소비가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웹 콘텐츠에서 일단 검증을 받고 성공을 하게 되면 예. 그것이 이제 평론가님 말씀대로 다른 매체 시장까지도 가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죠. 문학의 흐름이 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문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 네. 웹 컨텐츠는 일종의 보물 창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텐츠들을 원천 컨텐츠를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예전에는 그런 원천 컨텐츠를 실화 속에서 찾거나 아니면 소설에서 찾거나 이랬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웹소설, 웹툰이 굉장히 중요한 원천 컨텐츠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원소스 멀티유즈를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컨텐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쉽게 네. 손쉽게 다른 컨텐츠들은 확산이 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네. 그 웹소설, 웹 컨텐츠의 감수성들이 글로벌이에요. 기본적으로 세계화와 맞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번역만 붙여버리면 바로 세계 시장에서도 같은 감수성을 갖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독자들에게 일본이라든가 뭐 요즘에는 저쪽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고 프랑스에 프랑스까지요? 우리나라 웹툰이 아주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웹툰 방식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올라가는 스크롤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인데요. 네. 이게 이제 프랑스에 런칭이 돼가지고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허니블러드 같은 작품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애초에 감수성이 같은 그런 젊은층들과
그 모바일 손가락 그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형태는 굉장히 쉽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요. 네. 엄청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으로서는 미국이 최고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략 시장으로서는 7위 정도 되고요. 이런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을 공략하려고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준비들이 잘 이루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컨텐츠 강국으로서 새로운 전기들을 맞을 수 있다는 평가들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좀 만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쪽에? 일본 만화 엄청나죠. 글쎄 그리고 미국도 말이에요. 만화 시장이 굉장히 탁월하고 그런데 웹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시장에서의 차별화된 컨텐츠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아하.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이 네. 좀 더 본격적으로 소개가 된다면 아마도 할리우드에서 우리나라 웹툰과 웹소설을 입도선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지금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영화를 통해서 웹툰이라든가 웹소설들을 갖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예 웹툰과 웹소설 자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있습니다. 웹 컨텐츠는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뭐 이름이 없어도, 그쵸? 예를 들어서 지금 그 1억 5천만 원 규모의 웹소설 공모전 쇼미더 팬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인기를 끌게 되면 바로 그 공모전에서 당선이 돼서 유명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한 100여 명 정도가 웹소설로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데 네. 새로운 그런 작가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부에서 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호하고 육성하고 그런 대책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생각 이 별로 웹 컨텐츠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작권 부분을 갖다 정비하는 것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기업들이 알아서 지금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해외로 진출할 때 이 네. 웹 컨텐츠의 저작권 문제 같은 경우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적절한 지원들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가 우리나라 웹 컨텐츠를 마구 갖다가 표절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갖다가 그냥 자기네들 말로만 정말요? 베껴갖고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재를 못하고 있어요. 정부의 도움들이 네. 없다면 우리의 그 창조적인 어떤 그 작품들이 네. 그야말로 도용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 지역관광부 조관이죠, 이거.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장관이 없죠,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